굳이 만화, 영화 가사를 인용하지 않아도요. 나쁜 짓을 하면요. 언젠가는 들키게 돼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심야에 경북 안동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둠이 짙어있던 도로인데요.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하얀색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치게 되는데요. 지금 어둡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갓길에서 이 한 남성이 걷고 있었고 이 차량은 이 남성을 그대로 치고 도주를 하게 됩니다. 네. 지난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북 안동시 저전리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를 낸 직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네. 지금 도로가 이 가로등 같은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차량의 전조등만 비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블랙박스 상으로도요. 그런데 지금 김복준 의원님 블랙박스상에 이제 희미하게 잠깐 보였던 장면을 보면은 길을 가로지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예, 횡단하는 모습은 그건 명백히 보이는 것 네네. 같고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운전자는 전방 좌우 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어두운 길에서는 일정 정도의 어떤 감속을 하도록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없이 아마 1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60대 남성 을 친 건데요. 네. 그러면 그 즉시 구호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도주를 한 것 같고요. 네. 그 바람에 이제 그 차에 친 사람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이어 세 대가 아하, 네. 어떻게 보면 누워 있는 사람을 타고 넘은 격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사망의 어떤 그 원인을 맨 처음에 추돌한 사람 그 뒤에 그 이어서 뒤따르던 세대 어떤 사람의 그 차량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이걸 또 따지는 게 네. 아주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네. 이 애초에 처음에 이 길 가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사람은요. 아무런 구호 조치도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도주를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따르던 차량 석 대의 운전자가 뭔가 사람을 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건데 잠시요. 그런데 저 뺑소니 차량을요. 검거하는 게 쉽지는 않았답니다. 왜? 일단은 아무런 신고 없이 도주했죠. 그리고 현장에 과연 증거가 있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상인데 이분이 우측 갓길로 이제 걸어가다가 지금 피그 차량이 그거를 좀 늦게 발견하고 치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이었는데 단지 떨어진 게 그 사고 현장 주변에 유류품이 우측 사이드 미러 거울 한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범인 차량을 특정하기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차량의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250종 정도 되는데 그 차량을 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그래 용의 차량을 특정지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1톤 트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뺑소니범을 잡고 나니까 안 거고 당시에는 현장에서 이 도주한 차량을 특정할 만한 단서라고는 현장에 떨어져 있던 거울, 사이드미러 하나뿐이었어요, 지금. 맞습니다. 이 차량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 보셨듯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밤입니다. 굉장히 어두웠고요.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은 사이드미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이 사이드미러를 토대로 해서 범인이 1톤 트럭이겠구나라고 추정만 했습니다. 하지만 1톤 트럭이라도 어떤 특정이 차량인지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주변을 탐문 조사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CCTV를 확인을 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나던 250여 대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을 했고요. 네. 이렇게 블랙박스의 250대를 확인한 끝에 사고 발생 46시간 만인 9일 오후 7시 40분경에 네. 자택에 있던 그 해당 1톤 트럭의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하하.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이건 예. 진짜 경찰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피의자, 그러니까 뺑소니범의 자택까지요, 저 사고 지점에서. 예. 30km 구간 동안 예. CCTV가 있긴 있는데 정말 거의 없는 수준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예. 당시에 그곳을 지났던 차량의 예. 블랙박스, 차량을 다 수문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면서 CCTV를 확보를 해요. 네. 그리고 그 CCTV에 나오는 이제 통행 차량들을 또 확보해요. 아. 그래서 그 차량도 이 사건과 연루가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이제 경찰이 보게 됩니다. 아, 네. 그 블랙박스를 보면 그 블랙박스에 또 앞쪽에 비친 차량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겠네요. 연계돼 가지고 이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차량에 블랙박스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수사는 조금 용이해진 거죠. 아, 예전보다. 예. 네. 그런데 이 가해 남성, 결국은 자택에, 집에 있다가 검거가 됐는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겠죠, 김호인 변호사님. 네, 일단 저 자료화면을 보면 마치 그 사람을 충격하고도 모르는 것 마냥 이게 직진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자기가 친 것은 인식을 했다. 아하. 그런데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갔다. 네. 다만 평소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운전자의 심경은 모르겠지만 진짜 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때 아까 최단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측 사이드미러에 충격받은 정도면 사람이 그 정도로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호 조치까지 했고 분명히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를 소명을 했다면 처벌도 줄어들고 그 돌아가신 분의 안타까운 그 생명도 살릴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 사람은 김동철 원장님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당시에 구호 조치만 하고 상황을 설명했다면 선처가 될 수도 있었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정말 구호 조치를 했었다면 네. 당연히 사망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지금. 피의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두렵고 공포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누구나 사실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과 공포심은 무조건 있겠죠. 네. 자, 그러나 운전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은 네. 급박한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구호 조치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은 죄책감은 금방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두려움으로 인해서 먼저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고 네. 죄책감은 그 이후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컸던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나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도 치밀 거예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게 차량에 의한 사고잖아요. 뺑소니에 의한 사고인데 왜 이 경찰은 이 피해자에 대해서 부검을 하겠다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부검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사인을 밝혀야 돼요. 실제로 교통사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한 것인지,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살해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것처럼 도로에 이 사체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뭐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여기에는 없지만은요. 네. 그래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인을 명백히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지를 또 따져봐야 되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 밀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최초에 추돌했을 때 이 사람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고 보여요. 하하. 저는 희박하다고 보이고요. 네. 쓰러진 상태에서 그 뒤를 따르던 세대의 차량에 추돌돼서 사망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경찰이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분 그 부검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를 충돌에 의해서 상처가 크게 났고 그게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부검을 통하면 그걸 알 수 있다. 알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는 건데요. 정말로 이 남성이요,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영영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유임을 다해야 되지만 주유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구호 조치를 하면 그냥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아니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만 처벌돼요. 그러면 그렇게 형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 같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어요. 달아나서 예를 들면 본인의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하지 않고 2차 혹은 3차의 충격으로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더 가중된 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잘못된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즉각 멈추고 구호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고였습니다.